이 영상은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이 AI를 활용해서 보고서나 PPT에 들어갈 이미지 디자인 작업을 하고자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기존의 AI 이미지 도구들이 너무 아트적인 느낌이 강하고 비용도 부담스럽고 사용하기에도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철저히 비디자이너 직장인의 관점에서 AI 이미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써먹을 만한 포인트 이미지나 아이콘, 픽토그램,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같은 요소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해 볼 거고요. 오늘 소개하는 툴들은 무료로도 계속 쓸 수 있는 툴들이고 사용하기 쉬운 툴로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툴별로 더 잘 쓰기 위한 저만의 요령도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미 알고 있는 툴이실지라도 장PM이 활용하면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AI 이미지와 챗GPT를 모두 종합 활용해서 그럴듯한 PPT 발표 자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툴은 리크래프트입니다. 무료로 써볼 수 있는 AI 이미지 도구 중에서 가장 훌륭한 도구가 바로 이 리크래프트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사용자도 하루에 25개씩 매일매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 중에서는 미드저니가 가장 유명하지만 유료여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나 레오나르도, 플레이그라운드, 플럭스 같은 다른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이미지 도구 대안들도 있지만 결과물의 퀄리티나 사용하기 쉬운 정도, 가성비 측면에서 저는 리크래프트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이 툴을 추천드려 보고요. 이런 이미지들이 리크래프트에서 제가 직접 생성해 본 이미지들입니다. 포인트 이미지나 아이콘, 픽토그램으로 활용할 만한 수준으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서 이미지를 눌러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선택 영역이 나오게 되고요. 왼쪽에 여기에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 창이 나오게 됩니다. 리크래프트에서는요, 디자인 스타일을 골라서 생성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프리셋 이미지 스타일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 스타일을 하나 선택해서 해당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는 것이죠. 가장 사실적인 포토 리얼리즘 스타일을 선택해보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게요. 회의록 자료를 검토하는 귀여운 고양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 기본 값으로 놓고 리크래프트 생성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기다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생성된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생성된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한 번 더 버튼을 눌러서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 나왔네요. 이전 게 더 마음에 든다면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다른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사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엔 일러스트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네, 이번에는 이런 동화 느낌으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런 일러스트 느낌의 이미지도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네, 어때요? 되게 귀엽게 생성이 됐죠?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재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이 굉장히 쉬워요. 한 번 더 다른 것도 해보면 요 라인 아트 스타일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라인 아트 이미지 느낌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봤는데요. 요런 이미지나 요런 이미지 둘 다 귀엽게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리크래프트에서 유용하게 쓸만한 게 또 있는데요. 여기서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보고서 같은 거에 이미지를 집어넣으실 때 이런 픽토그램이나 아이콘처럼 좀 간결화된 형태로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보고서에 집어넣고 싶은 니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리크래프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 생성해서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고양이의 이런 아이콘 스타일의 이미지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글로 프롬프트를 쓰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스타일만 지정해 주면 되니까 굉장히 이미지 생성하기가 좋죠.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실사 이미지도 잘 나오고요. 이거를 일러스트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게 귀엽게 활용할 만한 일러스트 이미지도 잘 나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실사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목구비 같은 것들이 조금 이상한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런 아트 느낌이나 이 실사 느낌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 일러스트 느낌의 이미지 같은 거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미지가 나왔고, 실제로 보고서나 아니면 소재나 쓸만한 이런 고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리크래프트를 이용해서는 이런 실사 느낌의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용도로 쓰시기보다는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갈 키 비주얼, 일러스트나 아이콘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조금 더 리크래프트를 사용하는 적절한 사용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크래프트의 생성 결과의 이미지를 보면요. 이렇게 좌측 상단에 초록색 이미지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이미지라고 표시되어 있죠. 근데 어떤 이미지는 이렇게 벡터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벡터라고 나와요. 이 벡터라고 나오는 거는요, 이 스타일을 선택할 때 구분이 되는데, 벡터라고 분류되어 있거나 이렇게 아이콘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벡터 스타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벡터 이미지는 이렇게 이미지를 키우더라도 이미지의 왜곡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흐려지거나 품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이미지는요, 다운로드 했을 때 이런 요소 같은 것들의 컬러를 바꾼다든지 일부를 수정하는 것도 용이해가지고요, 재가공해서 쓸 수 있다는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벡터 이미지가 아닌 레스터 이미지는 우측 상단에 익스포트를 눌렀을 때 PNG나 JPG로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벡터로 분류되는 것들은 SVG라고 하는 벡터 이미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SVG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피스를 2019년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생성한 SV 이미지를 파워포인트에 바로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를 키우더라도 그림이 흐려지지 않고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고요.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이것들을 그룹을 해제하시게 되면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일부 색깔을 직접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SVG 이미지 형식으로 아이콘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요소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색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러로 이런 아이콘들 같은 것들도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리크래프트의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은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생성하는 건데요. 그러면 동일한 스타일의 느낌으로 6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느낌을 살리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관성 있게 이미지를 여러 개 생성한다든지 아이콘이나 픽토그램 같은 것도 일관적이게 생성하게 되면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직접 구글링해서 아이콘이랑 픽토그램을 찾으려고 하면 내 입맛에 딱 맞는 걸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조금씩 색깔이나 스타일이 다르면 좀 거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직접 생성하게 되면 없다 말씀드리고요. 스타일을 지정한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지를 그냥 한국말로 묘사해 주셔도 됩니다. 영어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해서 리크래프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관된 느낌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생성이 됐죠? 보고서 같은 데 활용할 만한 픽토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세트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중에서 픽토그램 스타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보게 되면 동일한 느낌으로 아이콘들이 생성이 되니까 하나의 보고서에서 이 아이콘들을 일관되게 사용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크래프트의 또 다른 기능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리크래프트에서 이미지 스타일을 직접 커스텀 스타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 스타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재현해낼 수가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 볼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고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줄게요. 그럼 이 느낌을 학습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스타일로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요, 이 스타일을 재현해서 오른쪽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요런 스타일을 모방해서는 요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어때요? 꽤 훌륭하게 이미지를 잘 재현해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모방해서 내 니즈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재창조해낼 수 있는 것도 이제 리크래프트의 유용한 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리크래프트에서 생성한 이런 이미지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피그마라고 하는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편집 툴로 가져와서 간단하게 문구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훌륭한 이런 광고 소재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리크래프트에서 작업했던 이런 SVG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 같은 것들을 적절히 내 니즈에 맞게 수정하시고 여기서 우측 하단에 익스포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피스가 2019 이상의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피그마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AI 도구는 냅킨 AI입니다. 보고서에 주로 쓸만한 비주얼 요소, 구체적으로는 차트나 다이어그램, 구조도, 플로우 차트 등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강의 때 이 도구를 소개하면 직장인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PPT나 보고서 만들 때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도구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베타 기간이라서 무제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네, 이런 이미지들이 제가 냅킨에서 실제로 생성해 본 다이어그램이나 차트나 구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과 어울릴 만한 이런 다이어그램들, PPT에 한 요소 이 디자인으로 집어넣을 이런 이미지들을 냅킨이 이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이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PPT에 넣어서 포인트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고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PPT 넣을 때 요 키 이미지로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냅킨은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빈 노트 화면 같아요. 여기에 이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적고 그것을 이렇게 시각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내용과 어울리는 다이어그램이나 차트나 플로우 차트 같은 걸 만들어 줍니다. 보고서 내용을 작성해서 이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시각화할 포인트를 잡아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죠. 시각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단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냅킨이 이렇게 시각화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줍니다. 꽤 예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요거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최근에 이제 템플릿이 추가돼서 굉장히 다양한 양식의 이 키 비주얼들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 중에서 가장 어울릴 만한 요소를 찾아서 집어넣기만 하면은 되는데요. 저는 냅킨을 쓸 때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하는 활용 팁은 시각화하는 내용을 인풋을 넣어줄 때 구조화된 형태로 넣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냐? 그래서 나름대로 유형화를 해봤는데요. 이 크게는 15개의 분류로 유형화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유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정보를 나열하는 나열형, 그리고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비교형, 그리고 구성 요소나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분류형, 아니면 하이어라키 위계를 보여주는 계층형, 그리고 2x2 매트릭스형, 그리고 순서나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순서 프로세스형,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사이클형,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타임라인형, 그리고 이런 벤 다이어그램 교집합형, 그리고 원인과 결과형, 문제 해결형, 그리고 구성 요소형, 퍼널형, 중첩형, 차트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잘 구조화하고 여러 가지 하위 유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냅킨보다 더 잘하는 게 있죠. 바로 챗GPT입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할지까지 유형 분류하고 그 분류에 맞게 시각화 아이디어까지 정리하는 것을 챗GPT를 통해서 하고요. 챗GPT 결과물을 이제 냅킨에 구조화된 형태로 주고 그걸 시각화하게 되면 훨씬 더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2025년 대한민국 최신 저출산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이제 챗GPT에서 한 건데요. 5원 모델로 했고요. 5원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검색이 안 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글 딥 리서치나 젠스파크 같은 외부의 리서치 도구에서 데이터를 인풋으로 주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오원이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역할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길게 컨텍스트를 덤핑해서 넣어주고 GPT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저출산 문제의 현황은 이렇고 정부는 이런 대응 정책들을 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한계점들이 있고 이런 함의가 있다.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뭐 결론 이렇게 되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더 잘 시각화하기 위해서 보고서 내용을 일단 슬라이드 아웃라인으로 재구성하는 슬라이드로 구분하는 프롬프트를 먼저 날려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재구성을 시켰고요. 각각의 슬라이드에 어울릴 만한 키 비주얼을 이제 시각화할 건데 그 시각화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프롬프트에서 제공해서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시각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상세 내용을 채워주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슬라이드별로 어떤 내용으로 유형화되고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주죠.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냅킨에서는 이것을 시각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시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PT에서 정리한 내용을 냅킨에서 가져와서 생성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냅킨은 기본적으로 단락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요. 원하신다면 이렇게 특정 내용만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 내용에 한해서만 시각화해도 됩니다. 너무 많은 인풋을 집어넣으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핵심 내용만 드래그해서 시각화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각화 아이디어와 어떻게 내용이 구조화되어 있는 전체 단락을 선택하게 되면요 이렇게 시각화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무래도 GPT에서 다 구조화가 되어 있고 이걸 기반으로 시각화만 하면 되니까 내 니즈에 맞는 다이어그램이나 차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 아이디어를 주면요. 뭐 디테일은 당연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거나 없음이라는 거는 뭐 불필요한 내용 같으니까 뭐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단락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각화된 첫 번째 슬라이드에 어울리는 다이어그램이 나왔죠. 두 번째 슬라이드와 어울리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요 구성 요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재현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뭐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옵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주의산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꿔주고 요 번개 물음표를 넣으면요. 이런 서치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서치 화면에서 아이콘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적절한 아이콘을 검색해 가지고 여기 중에서 원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요 생성한 아이콘을 다른 아이콘이랑 교체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서 집어넣게 되면 뭐 사이즈와 컬러가 알아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아이콘 같은 것도 내 니즈에 맞게 금방 수정할 수가 있겠죠. 냅킨의 경우에 내가 만든 결과물을 다운로드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이 엑스포트를 누를 때 PNG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뭐 배경을 끄고 켜고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목해 봐야 될 건 SVG 형태로 다운로드 하는 것입니다. 뭐 SVG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벡터 형태의 이미지여 가지고요. 크기를 키워도 깨지지 않고 구성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이미지 형태를 말하는데요. SVG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마찬가지로 2019년 버전 이상이라면 파워포인트에 바로 삽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SVG 파일을 바로 집어넣는데요. SVG의 마법은 그룹을 해제했을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룹을 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떨어지게 되고 이 각각의 컬러도 바꿀 수 있고 폰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 역시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폰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럴듯한 느낌이 될 거고요. 이런 컬러 같은 것도 내가 직접 원하는 컬러로 수정해서 전체적인 보고서의 톤 앤 매너에 맞게 컬러 같은 것도 조정을 해보시면 훨씬 더 뭐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관된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컬러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훨씬 이미지의 일관성 같은 것도 높아지고 폰트가 바뀌게 되니까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시죠? 다음 소개해드릴 AI 시각화 도구는 바로 클로드입니다. 클로드는 챗GPT와 유사한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글쓰기나 코딩에 주로 활용하는 도구죠. 근데 이걸 시각화 목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챗GPT도 데이터 분석 영상에서 차트 시각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근데 시각화 결과물이 표현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챗GPT는 파이썬 코드를 기반으로 한다면 클로드는 리액트라고 하는 웹 개발 언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쁜 결과물이 나오는 편이고요. 차트뿐만 아니라 플로우 차트나 다이어그램 같이 전체 내용을 구조화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미지 같은 것도 클로드는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챗GPT보다 예쁘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각화 도구가 클로드입니다. 직전에 설명드렸던 냅킨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냅킨은 정해진 템플릿 안에서 가장 그 내용과 어울릴 만한 템플릿 안에서 구조화를 해서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방식이라면 클로드는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 자유로운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보장됐던 냅킨이랑 다르게 클로드에서는 형편없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클로드에서는 템플릿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되게 쓸만한 시각화 결과물을 주기도 하거든요. 클로드 역시도 무료 사용자도 해볼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클로드에서 리액트를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해 왔는데요. 여기 컨텐츠라고 하는 꺽쇠 안에다가 시각화할 내용을 넣어주면 되고요. 프롬프트가 좀 길지만 이 프롬프트는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잘 시각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기획을 하고 시각화를 기획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리액트 코드를 작성해서 시각화하라는 그런 내용의 프롬프트 흐름입니다. 이 안에다가 그럼 시각화할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출산 개요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각화해라 라고 하는 거를 넣어줬고요. 이걸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어떻게 할지를 먼저 계획을 하고 이 계획에 맞춰서 리액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서 시각화된 결과물로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 클로드는 어떤 내용을 입력하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하고 그걸 기반으로 리액트 코드를 짜고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물로 리포트를 해줍니다. 이 리액트로 된 결과물은요, 다운로드 받는다고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지진 않고요. 이 부분을 스크린 캡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스크린 캡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리크래프트나 냅킨에서 했던 것처럼 SVG 형태로 위 시각화 결과물을 한번 변환해보라 라고 하는 추가 프롬프트를 한번 날려서 SVG로도 한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도 이것도 좀 긴 프롬프트인데요. 위의 결과를 분석해서 SVG 형태로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절차에 따라서 시각화하라는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실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 리액트 결과물을 SVG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한 번에 SVG 포맷으로 생성하라고 하면요, 이 정도의 결과물도 잘 안 나옵니다. 리액트를 한번 거쳐서 생성하고 그것을 다시 SVG 형태로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SVG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SVG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SVG 파일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룹을 해제하고 이것들의 폰트를 바꾼다든지 키운다든지 정렬을 수정한다든지 같은 것들 당연히 되고요. 이것들 하나하나의 컬러를 바꾼다든지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이 미리 제가 준비해 놓은 프롬프트에서 이 컨텐츠 자리에다가 시각화할 내용만 넣으면 되는데요. 저출산의 경제적인 요인 같은 거를 시각화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시각화해 보라고 지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공한 컨텐츠를 읽어보고
컨텐츠를 어떻게 시각화할지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 시각화 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리액트로 코드를 짜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 구조를 이용해서 시각화해 볼 거다라고 합니다. 카드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리액트 코드를 짜고 있죠. 네, 클로드에선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네요. 근데 클로드에서 결과물이 아무래도 코드를 짜다 보니까 좀 랜덤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수정사항을 좀 더 유총을 하게 되면은 네,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완성을 해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네,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SVG로 한 번 더 변환을 해서 PPT에서 후속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VG를 이 이미지의 결과물대로 그대로 만드는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요 리액트 결과물을 보고 요걸 SVG 형식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요 사이에 간격 같은 게 아쉽지만 SVG니까 어차피 디테일한 거는 내가 직접 PPT나 피그마에서 수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SVG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렇게 그룹을 해제하면요. 요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고 요 떨어져 나간 요소들을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다 해제를 해서 다 떨어뜨렸고요. 여기 있는 모든 텍스트의 뭐 폰트를 바꾼다든지 글자 크기를 좀 키운다든지 그리고 요 박스 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키우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요런 다이어그램을 클로드에서 생성해서 이제 PPT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혼자 만들 때보다 클로드에서 초안을 잡고 인간으로서 에디팅만 해주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꽤 미려한 시각화 결과물을 AI와 협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AI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또 추천드릴 만한 툴이 미리 캔버스라는 툴입니다. 미리 캔버스는 PPT 외에도 뭐 썸네일이나 광고 소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비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 툴인데요. 최근에 AI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기능이 출시됐는데 그것이 성능이 꽤 훌륭합니다. AI를 활용해서 PPT를 생성해주는 툴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료 툴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코파일럿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에서도 바로 PPT가 생깁니다. 저도 좀 써보고 있는데요. 꽤 훌륭합니다. 그리고 유료 툴 중에선 뷰티풀 AI 같은 툴이 또 추천할 만하고요. 그 외에도 일정량은 무료로 쓸 수 있는 AI PPT 도구로는 뭐 감마나 AI PPT, 펠로우, 톰 같은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요, AI로 금방 PPT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PPT의 퀄리티는 뭐 컨설팅 스타일의 직장인 보고서용이라기보다는 약간 발표용이나 교육용 자료에 좀 가깝고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 기반으로 PPT를 찍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회사마다 좀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리 캔버스 역시 무료로 일정량은 소개할 수 있는 툴인데요. 여러 가지 이런 AI로 PPT를 만들 수 있는 도구 중에서는 한국 툴이라 보니까 그런지 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스타일, 템플릿 같은 것들이 많아서 미리 캔버스를 추천드립니다. 무료 툴들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스타일의 뭐 아름다움, 초안 완성했을 때 얼마나 더 이것을 내 입맛에 맞게 재수정할 수 있나, 재수정의 용이성, 가성비 같은 걸로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한국 사용자에게는 미리 캔버스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새 디자인 만들기에서 AI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AI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구조화된 자료를 입력해서 그걸 기반으로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챗GPT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해서 그것을 집어넣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챗GPT에서 정리한 보고서의 내용을 집어넣고 미리 캔버스에서 시각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고 개요 만들기를 누르면 PPT로 만들 내용을 재구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뭐 만들어준 초안이 있는데 뭐 요걸 가지고 그대로 생성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일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봤고요.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어떤 템플릿으로 만들지 샘플 페이지를 보면서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 같은 것들이 다른 뭐 감마나 뭐 다른 PPT 만드는 AI 도구들보다 훨씬 더 저는 한국 사람의 어떤 선호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심플하고 구조화될 만한 이런 요소를 가지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초안이 만들어졌네요. 뭐 보면은 뭐 제목 타이틀도 있고 목차 그리고 뭐 이런 개요 뭐 원인들 이렇게 정리한 거 그리고 정부의 대응 정책들 쭉 나열되어 있고 현재 정책의 한계점 시사 및 대응 방안 뭐 국제적인 비교 네, 뭐 결론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자체로 뭐 모든 보고서 작업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 괜찮은 초안 수준으로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결국 최종본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나 이것도 되게 툴에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미리 캔버스가 훌륭합니다. 미리 캔버스의 수정 기능 중에서는요. 여기 딱 맞는 페이지 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이 템플릿과 어울릴 만한 스타일로 나름대로 이렇게 템플릿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나온 결과물에서 부족한 장표를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떤 스타일이 잘 맞을까 같은 것들을 여기 제시된 템플릿 리스트 안에서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작업에 용이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미리 캔버스의 결과물을 다운로드해서 내 PPT에서 마저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PT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을 때 지금은 바로 다운로드가 받아지는데요. 만약에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이 PPT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중에 일부가 유료 라이센스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 요소만 지우고 다운로드가 되면은 PPT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지니까요. PPT에서 마저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드린 많은 AI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 실무의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해볼 건요, 보험회사의 과제인데요. 신규 펫 보험 상품을 한번 기획해보고 그것을 피치하는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저도 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뭐, 반려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지만요. 제가 보험회사 강의를 나가면서 이 펫보험이라고 하는 시장이 좀 흥미로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이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 챗GPT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기획할 거고, 기획한 보고서의 내용을 슬라이드 형태로 구조화해서 그걸 미리 캔버스에서 PPT 초안으로 만들 겁니다. 분명 부족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것들의 어떤 시각화된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냅킨이나 클로드 같은 데서 구조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리크래프트에서는 어떤 키 비주얼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립해서 그럴듯한 PPT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챗GPT에서 이런 전문적인 보고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할까? 혹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할까를 먼저 잘 기획을 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프롬프트를 해서 그 생각을 쭉 쌓아서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 번의 프롬프트에서 좋은 거를 바로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쌓아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도록 챗GPT와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 같은 경우에도 펫보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리서치 작업을 먼저 시키는 거고요. 현재 펫보험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기회를 이렇게 정리해내고 현재 지금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보험회사의 약관을 찾아서 그 약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뭐 이 회사의 약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장하고 면책사항은 뭐고 어떤 점이 특징이다 같은 것들을 분석해내고 그 다음 회사에 대해서도 분석해내고 그 다음 회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내고 쭉 분석을 해낸 다음에 이 상품들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펫보험 상품은 이런 트렌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추론해낸 거죠. 이렇게 추론을 해내고
그리고 뭐 이 개별 상품들도 좀 더 세분화해서 비교하는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도 개별 상품도 비교해보고, 그러면 이러한 시장 현황에서 우리 상품은 어떤 상품이 되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건을 주고 뭐 신규 상품을 이렇게 설계해보라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요. 이 아이디어들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얼마나 잠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손해율 발생 가능성이 낮은지를 가지고 각각을 평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뭐 특약이나 차별화 방안은 어떤 거 있는지 챗GPT를 통해서 도출해 내고요. 그럼 상품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획서 형태로 쫙 작성을 시키면 그냥 단번에 신규 제품의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이 내용에서 뭐 보완하고 싶은 내용, 뭐 경쟁 상품에 대한 비교가 빠졌으니까 이런 내용도 추가하라고 제가 추가 프롬프트를 했었네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발표 자료로 만드는 게 오늘의 목표니까 슬라이드로 다시 재구성을 시켜서 개별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게 좋은지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뭐 냅킨이나 클로드에서 더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각화할 건지도 프롬프트를 보내서 이렇게 개별 슬라이드에서 이런 키 비주얼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같은 것들도 기획을 했고, 이 기획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캔버스에서는 PPT 초안을, 냅킨과 클로드 리크래프트에서는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뭐 미리 캔버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프레젠테이션 만들기에 자료 붙여넣기 부분에 이렇게 GPT가 기획해준 구조화된 내용을 넣고 PPT 초안을 만든 거고요. 냅킨에서는 그 시각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필요한 키 비주얼들을 좀 만들어 봤고, 그리고 냅킨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클로드에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이런 SVG를 뽑았습니다. 뭐 이런 거나 뭐 요런 키 비주얼들을 뽑아봤고요. 이것들을 적절히 PPT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PPT를 더 예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리크래프트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날려서 뭐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도 생성을 해봤고요. 이것들을 PPT에 적세적소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만든 PPT의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기획 보고서고, 목차는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준 슬라이드에 뭐 이런 키 비주얼들을 뭐 클로드와 냅킨에서 생성해서 붙여 넣은 거고요. 뭐 이런 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바로 만들어주진 않아가지고 미리 캔버스에 있는 표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고, 뭐 이런 것도 리크래프트의 키 이미지로 넣어서 이렇게 생성을 해봤고요. 뭐 이런 것도 클로드에서 생성한 키 비주얼이죠. 이렇게 재구조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뭐 분명 아직은 보완할 부분이 많고요. 뭐 내용의 전문성이나 시각적인 어떤 전문성 같은 것에서 보완할 부분은 많겠지만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전문적인 결과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AI 도구들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내가 명확한 아웃풋에 대한 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거칠지에 대한 명확한 메타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혼자서 일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내가 미처 만들지 못했던 더 멋지고 예쁜 결과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 만드는데 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뭐 반복적인 보고서를 더 효율적으로 찍어낸다든지 아니면 RFP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저처럼 뭐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서 전문적인 기획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